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3-2강으로 가시 아래근, 작은 원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시 아래근이랑 작은 원근을 같이 하는 이유는 작용이 같죠? 일치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따로 다루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다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가시 아래근이라고 신용어로 불러야 하지만 원래 우리가 익숙한 거는 또 구용어로 극하근이죠. 그리고 영어로 인프라스피니터스입니다. 그리고 작은 원근은 소원근이죠. 그리고 테레스 마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이거 하나 더 있죠. 대원근은 테레스 메이저. 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극상근이라고 배웠었잖아요. 극상근, 가시 위근. 요게 인프라가 요거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인프라가 아래를 얘기하는 거고 스프라가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스프라, 인프라 나와 있죠.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다른 세미나에서 영어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광범위하게 강의나 세미나를 듣고 싶다 하시면 이 영어를 외우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기시정지를 보면 가시 아래 오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견갑골 이따 어깨뼈 그림 띄워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정지가 일치하죠. 위팔뼈의 큰 결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레이터가 큰 거, 또 작은 거 제가 레서라고 했었죠. 레서. 이거 알고 계세요?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레이터 튜버클이 어디냐면 큰 결절이 어디야?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원근이 여기 붙어 있어. 가시 아래근이 여기 붙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때요? 작은 원근이 조금 더 아래 붙죠. 뭐 이런 특성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세분화를 하면 또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시 아래근이 좀 더 위에 붙어 있구나. 작은 원근이 좀 더 아래 붙어 있구나.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죠? 자, 얘는 또 기시가 어깨뼈 바깥쪽 면이라고 합니다. 어깨뼈가 견갑골, 여기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바깥쪽 면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림을 볼게요, 이제. 어깨뼈 그림이죠. 어깨뼈 그림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극상근이, 가시 위근이 스프라스피너터스 포사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얘는 여기 붙어 있대요. 여기 넓게, 그죠? 넓게. 근데 아까 사진 보면 좀 애매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마치 여기만 있는 거 같잖아. 근데 이게 전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그리고 테레스 마이너, 작은 원근을 하고 있으니까 작은 원근은 여기서부터, 이쪽 면에서부터 뭔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위팔뼈 이렇게 돼 있으면 큰 결절이 여기다. 얘가 이렇게, 얘가 좀 더 위에, 그죠?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 유추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작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용은 뭐예요? 붙어 있는 꼴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어깨뼈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얘 단축하면, 이쪽으로 단축하면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내회전이야, 외회전이야? 외회전입니다. 바깥쪽 돌림, 로테이션. 그리고 작용 2, 이건 두 가지 작용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영향을 미치지만, 윗팔뼈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방회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위쪽 돌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이 가시 아래근이나 작은 원근이 견갑골의 상방회전, 그러니까 스카풀로 휴머럴 리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짚기 위해서 위쪽 돌림까지 넣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은 원근이나 가시 아래근이 오버 액티베이션이야. 과하게 힘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가 체형적인 측면에서, 뼈를 움직이는 측면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인터널 로테이션이 강해져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강해져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강해지지. 그러면 토탈 ROM에서 인터널 로테이션에 대한 제한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동성 검사를 해서 오버 액티베이션에 대한 여부를 검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시 아래근이나 작은 원근이 단축되어 있다면 안쪽 돌림의 가동성이 제한된다. 인터널 로테이션.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억제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릴리즈 볼이나 실제로 이제 사람이 마사지를 해서, 근데 제 주장은 이렇게 머슬 벨리가 낮은 근육들이나 내구성이 약한 근육들, 특히 이 극하근 소원근이 매우 약하거든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약해. 금방 영향을 받아. 이런 데는 거의 피부를 쓰다듬는 듯이 하는 정도로만 릴리즈를 해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과하게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런 릴리즈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높은 수준의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저는 하는 편이고,
이렇게 공으로 하는 것도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거 되게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케어는 중요하죠. 실제로 이 외회전근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가동성 제한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서 내회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운동들이 뭐가 있을까? 가령 프론트 레이즈를 하는데 가동성 제한이 생긴다거나 한쪽 어깨가 불안정하다라는 느낌을 내가 받거나 그 움직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회원분이 통증을 느낀다라고 해.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케어해 볼 수도 있겠죠. 많이 써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는 시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거라. 그래서 신장 기법을 또 합니다. 근데 이렇게 늘리는 기법을 찾다 보면 이렇게 스트레칭 많이 하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근데 이 스트레칭 기법이 이게 후면 삼각근 스트레칭이란 말이죠.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은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쪽에 내회전 상태를 만들어 놓고 반대쪽 팔로 당깁니다. 내회전 검사하는 거 있죠. 내회전 ROM 검사할 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견갑골 아래쪽에 손 닿아야 된다. 이 자세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당기는 스트레칭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 스트레칭 방법이 가시 아래근 작은 원근 스트레칭 하는 데는 요 전에 있는 방법보다 훨씬 더 타겟팅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외회전근인데 내회전 시켜놓고 스트레칭을 하니까 늘려놓고 또 늘려놓는 거니까 원래 스트레칭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넘어갈게요. 자,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가시 아래근과 작은 원근의 오버액티베이션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 문제라는 게 내회전의 결핍이 많지 않다. 원래 이게 스포츠 재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관절 상완관절 내회전 결핍이라고 해서 이거를 GIRD라고 하는 증후군 또는 견관절 손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깨에 대한 문제는 이게 뭐 투수들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접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자가 이 GIRD가 뭐냐면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 인터널 로테이션 데피시시예요. 그래서 관절과 상완관절의 내회전 결핍, 그래서 GIRD, GERD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투수들이 이렇게 공을 던지잖아요. 근데 암코킹 단계에서 외회전을 과하게, 우리가 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나? 공을 잘 세게 던지려면 외회전이 일어난 상태에서 내회전이 강하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외회전에 대한 가동성은 강하게 들어가. 근데 내회전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공을 확 뿌리다 보니까 내회전 기능에 대한 결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원인을 뭐라고 보냐면 포스테리어 캡슐 있죠. 후방 관절낭의 타이트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이 가동성 검사 ROM 테스트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를 이거 작은 원근이나 가시 아래근의 문제가 아니라 후방 관절낭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원인은 많은데 이게 지금 메커니즘을 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죠. 포스테리어 캡슐의 타이트니스. 그러면은 여기가 꼬이면서, 근데 이게 오해돌기를 얘기하는 건가? 근데 오해돌기가 꼬이는 거는 오해돌기가 아니라 상완 이두근 건이 꼬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은 제가 폰 거라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제가 아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후방 관절낭의 단축에 의한 가동성 제한을 봅니다. 무슨 가동성? 내회전 가동성. GIRD, GERD라고 했죠. 내회전 결핍이 그래서 일어난다. 혹은 이미 너무 많이 손상을 입어서 얘가 염증이 생겼어. 이래도 가동성 제한이 생기겠죠. 얘네가 더 이상 놔주지 않으려고 꽉 붙들고 있으니까 가동성 제한이 생기는 건 당연한 문제죠. 그 외에도 문제가 바이셉스 텐디니티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상완 이두근 건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나중에 나올 어깨 밑근의 손상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에는 이런 염증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제 컨텐츠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 염증이 돼서 이미 질환이 됐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병원에 보내야 되는 문제고 그러기 전 단계에서 혹은 그러고 치료를 받고 왔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후방 관절낭이 잘 다시 늘어나서 내회전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스트레칭을 합니다. 누워서 원래는 팔꿈치가 여기로 와야 돼. 어깨랑 일직선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회전을 강제로 시키는 거죠. 강제로 시키면서
그럼 여기도 어깨 뒤쪽이 당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후방 관절랑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가장 현장에서 많이 써먹는 스트레칭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고객분들도 그렇고 통증을 느끼거나 가동성 제한이 크게 있으신 분들한테 환부에다가 이런 스트레칭을 시켜보면 분명히 요거에 대한 양성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현장에서 잘 써먹는 스트레칭 기법 중에 하나고, 이게 질환이 아니면 바로 적용하면 된다. 질환이면 병원에 보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뭐 가동성 제한이라고 했어요. 내회전 결핍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약화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외회전근의 약화 아니야?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게 덤벨 숄더 프레스나 바벨 숄더 프레스를 시켰는데, 특히 덤벨에서 많이 나와요. 자유도가 높으니까. 덤벨 숄더 프레스를 시켰는데 우리가 어깨보다 팔꿈치가 앞으로 나와야 되죠. 왜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와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거 뭔가 잘못된 거지. 앞으로 와야 되죠. 왜? 이거 전면 삼각근 운동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해도 되지. 내가 전면 삼각근의 스트레스를 약간 낮게 하고 측면에 있는 상부를 좀 더 쓰면서 할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나중에 최대 올렸을 때 이게 승모근이랑 같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버헤드 동작이 나오죠. 이렇게 몸이 앞으로 밀려오는 동작이 나오죠. 그러면은 전면 삼각근의 집중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래서 보디빌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몸을 프레스해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동작을 저는 시키지를 않습니다. 이 운동에 대한 거는 제 다른 콘텐츠도 있으니까 그 운동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하지는 않고, 덤벨 숄더 프레스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되고 팔꿈치가 과도하게 뒤로 빠져. 이런 사람들 그러면 뭐예요? 외회전 잘 못하고 내회전 돼 있다는 거잖아. 이게 내회전 돼 있는 거잖아. 고립을 못 시킨다는 거잖아. 이런 분들한테 많이 써먹거나, 아니면 우리가 리버스 플라이 많이 하죠. 리버스 플라이 해가지고 후면 삼각근 운동할 때 얘가 팔꿈치 관절이나 어깨 관절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돌림이 일어난다. 내가 통제 못하는 뭔가 돌림이 일어나거나 팔꿈치에 굽힘이 일어나면 외회전근이 뭔가 적절하게 자세성 기능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는 이럴 때 도수근력 검사를 합니다. 이제 외회전 기능 검사를 하는 거니까 요런 방법과 지금 1번, 2번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잘 먹힐 것 같나요? 2번이 잘 먹힙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시키면 견갑골 내측에 있는 근육들의 힘으로 팔을 벌리려고 하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렇게 외회전 운동 많이 시키잖아. 그럴 때도 이렇게 견갑 벌리면서 이게 만약에 중부 승모근 운동이야, 능형근 운동이야 하면은 맞지. 근데 대부분 이걸 그렇게 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왜 회전근개 운동이에요 하고서 시키는데 견갑이 이렇게 팔딱팔딱 움직이면 좋지 않은 거잖아. 근데 이 MMT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1번이. 그래서 2번이 현장에서 굉장히 잘 먹힙니다. 보시면 팔꿈치 고정된 상태에서 얘를, 나는 P 시술자는 일로 밀죠. 앞으로 밀고 이 사람이 뒤로 미는 거지. 그래서 이 힘을 확인하는 거죠. 약한 쪽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쪽을 확인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한 쪽은 강화시켜서 재기능 만들어줘야 되죠. MMT를 통해서 이제 약한 쪽을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약한 쪽을 확인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운동을 시켜볼 수 있겠죠. 활성화를 시켜볼 수 있겠죠. 운동 전에 활성화.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동작,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운동이죠. 바깥쪽 돌림 운동.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케이블이든 뭐 덤벨이든 이렇게 많이 시키잖아요. 예전에 더 많이 했었고. 근데 이게 아까 MMT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견갑골을 많이 쓰면서 외회전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견갑골 후인, 리트랙션을 시키는 근육들의 작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능형근, 중부 승모근 이런 애들 이제 같이 작용할 테니까 분리시키고 나서 운동을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거의 이런 운동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운동을 저는 외회전 운동으로 잘 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일까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운동들로 간추릴 수 있는데, 자 1번으로 볼게요. 이게 1번, 2번으로 보면 1번은 수건을 몸과 팔꿈치 사이에 댔고 이렇게 바깥쪽 돌림하는 운동을 해라, 이렇게 엑서사이즈라고 심지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약점이 뭐예요? 덤벨의 부하가, 우리가 덤벨로 가지고 있는 부하가 내 몸 쪽으로 주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부하 방향이. 그러면은 내가 외회전에 대한 저항은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데, 손 등 쪽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이게 내회전, 외회전이 같이 그냥 운동이 될 수 있겠지, 가동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하가 잘 실려 있지 않고 가동화처럼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2번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왜요? 아까 MMT 할 때랑 동일한 것들이죠. MMT 사진 다시 띄어서 보여드리면 요것과 일치하는 방법이죠. 얘가 견갑골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이거 공인데 이거 공으로 하든 맨손으로 하든 덤벨로 하든 상관이 없죠. 이쪽으로 올리는 부하가 주어질 수밖에 없지. 왜? 치구의 중력 방향도 이쪽이고 내가 들고 있는 무게도 이렇게 아래로 주어질 테니까. 그래서 활성화 방법으로는 2번에 해당하는 운동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시 아래근, 작은 원근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 영상이 좀 어렵지만은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서, 보시다가 이제 궁금한 점이나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질문을 남겨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테니까 질문,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자료까지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